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9, 30일 국내 농구,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 손호 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호는 12월 27일 DB와의 홈 경기에서 92대 98 패배를 당했다. 이정현이 21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손호는 25경기에서 9승 16패를 기록, 좋지 못한 성적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나이트, 캔바오, 이정현으로 이루어지는 빅3의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어떤 팀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다 하지만 빅3 외 다른 선수들의 활약은 미미하며 리그 내 경기별 편차가 가장 큰 팀이 손호다. 최근 6경기에서만 5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팀 사기와 에너지 레벨도 한껏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SK는 12월 27일 가스공사 원정 경기에서 66대 67 승리를 거뒀다. 자밀 원희가 22점, 안영준이 17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SK는 25경기에서 14승 11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며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성적 자체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당초 높은 곳을 바라봤던 SK였기에 현재까지의 성적은 분명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KBL 최상위 포식자 원희가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고 안영준, 오재현, 오색은, 김낙현 등 국내 코어 라인도 막강하다. 최근 리그와 EASL을 포함해 공식전 7경기에서만 6승을 쓸어담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 있어서 SK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력뿐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도 SK가 우세하다. 결정적으로 최근 폼에서 SK가 손호를 압도한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씩을 주고받았고 두 경기에서 모두 치열한 접전 승부를 펼쳤다. 오늘 경기 역시 접전 승부가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원정팀 SK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서울 SK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신한은행 대 삼성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12월 26일 하나은행 원정 경기에서 64대 62 패배를 당하며 5연패에 빠졌다. 최희샘이 24점 15리바 더블더블을 달성하며 맹활약했고 신지현이 13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신한은행은 11경기에서 2승 9패를 기록, 처참한 성적으로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직전 경기 패배로 어느덧 연패 숫자는 5까지 늘었고 그에 따라 팀 사기와 분위기는 바닥까지 쳐졌다. 신지현, 신이슬, 최희샘, 김진영 등 선수 면면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다. 다만 기복 있는 경기력 탓에 좀처럼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이어서 삼성생명은 12월 27일 BNK썸과의 홈 경기에서 56대 62 패배를 당하며 2연승이 마감됐다. 이해란이 24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삼성생명은 12경기에서 5승 7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2연승을 거두며 잠시 반등세를 띄었으나 직전 경기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다시 분위기는 처졌다. 에이스로 거듭난 이해란이 잘해주고 있으나 사실 이게 전부다. 배혜윤, 윤혜인, 조수아, 강유림 등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나지만 꾸준함은 떨어진다. 경기별 기복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기본적으로 두 팀의 전력 차는 크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뎁스 퀄리티에 있어서 삼성생명의 약 우위를 볼 수 있으며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도 삼성생명이 나은 것이 사실이다. 허나 삼성생명 역시도 기대만큼의 만족스러운 시즌은 분명 아니다. 홈코트 이점을 갖는 쪽도 신한은행이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지만 끝내 승리는 신한은행의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신한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앙골라 대 이집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앙골라는 파트리스 보멜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수비 축구를 보여주었으나 결정력 부재로 인해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이번 이집트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승점 4점이 되어 와일드카드 경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앙골라의 핵심은 스트라이커 마블룰루다. 그의 날카로운 킥력과 결정력이 빛을 발해야 승산이 있는 상황이다. 세리에A 칼리아리의 윙어 지토 루분보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집트의 측면 수비를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앙골라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이집트를 당황하게 만들고 선제골을 넣어 기적을 쓰려 할 것이다.
이어서 이집트는 호사마산 감독 체제에서 2연승을 달리며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미 16강행을 확정지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주장 모하메드 살라를 비롯한 핵심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그동안 뛰지 못했던 벤치 멤버들을 기용하는 대규모 로테이션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집트는 벤치 전력 역시도 탄탄하다. 살라 대신 공격을 이끌 오마르 마르무시의 돌파력과 슈팅은 주전급이며 지조와 같은 자국 리그 스타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뛸 것이다. 다만 수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모하메드 하니가 징계로 결장한다는 점은 아쉽다. 이집트는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무패로 조별리그를 마치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앙골라가 훨씬 절박하다. 이집트는 살라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조직력이 다소 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집트는 로테이션 전력도 앙골라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앙골라가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되려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접전이 예상되며 끝내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갔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짐바브웨 대 남아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짐바브웨는 마리오 마리니카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으나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며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짐바브웨가 16강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하다. 짐바브웨 전술의 핵심은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는 마벨러스 나캄바다. 그가 중원에서 남아공의 패스 줄기를 차단하고 역습의 시발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남아공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골키퍼 워싱턴 아루비의 선방쇼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기적을 발할 수 있다. 짐바브웨는 선수비 후 역습을 기본으로 하되 경기 막판에는 전원 공격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다.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휴고 브로스 감독의 지도 아래 자국 리그 챔피언 마멜로디 선다운즈의 조직력을 그대로 이식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 혹은 와일드카드로 16강 진출이 유력하지만 라이벌에게 패배할 경우 탈락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남아공의 미들맨은 벌리 소속의 스트라이커 라일 포스터다. 그의 결정력과 연계 능력은 아프리카 정상급이다. 선다운즈 커넥션의 핵심인 테보오 모코에나의 중거리 슛과 경기 조율, 그리고 캡틴 로넨 윌리엄스의 안정적인 수비 리딩은 남아공이 짐바브웨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다. 남아공은 급할 것이 없으므로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다가 짐바브웨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을 타격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전력의 완성도와 분위기 면에서 남아공이 앞서 있다. 남아공은 짐바브웨와의 맞대결에서도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짐바브웨가 초반부터 거칠게 나오겠지만 조직력이 탄탄한 남아공에게 되려 일격을 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끝내 뎁스 퀄리티에서 우위에 있는 남아공이 짐바브웨를 상대로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남아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잠비아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잠비아는 모세스 시촌의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득점포가 터지지 않아 무승부만 거듭하고 있다. 승점 3점을 따낸다면 자력으로 16강에 갈 수 있지만 패배 시 탈락이 유력하다. 잠비아의 미들맨은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주포 패트슨 다카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라인 브레이킹은 모로코의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파트너 패션 사칼라와 라멕 반다가 측면에서 지원 사격을 해야 하며 베테랑 수비수 스토필라 순주가 이끄는 수비진은 모로코의 파상 공세를 견뎌내야 한다. 잠비아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모로코의 빈틈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모로코는 왈리드 레그락이 감독 아래 황금 세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미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라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한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홈 관중 앞에서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모로코의 공격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브라임 디아즈가 이끈다. 그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는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핵심 열쇠다.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오른쪽 측면을 지배할 것이며 최전방의 유세프 엔네시리는 제공권을 장악하며 잠비아 수비진을 괴롭힐 것이다. 모로코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기적인 패스워크로 잠비아의 수비 블록을 해체하려 할 것이다. 다만 로망 사이스, 아시샤프 하키미 등 수비진의 이탈이 있는 것은 악재다. 전력의 깊이와 홈 어드밴티지를 맞물려 봤을 때 모로코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운다고 볼 수 있다. 모로코는 로테이션 멤버들이 나와도 잠비아의 풀주전보다 우위에 있다. 잠비아가 승리를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모로코의 빠르고 기술적인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사실상 잠비아가 모로코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비에 전력 누수가 있는 모로코가 실점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로코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모로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모로 대 말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모로는 스테파노 쿠신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으로 도깨비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최하위지만 말리를 잡으면 승점 4점이 되어 조 2위 혹은 와일드카드로 16강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다. 코모로의 전술적 중심은 에이스 파이즈 셀레만이다. 그의 날카로운 킥력과 측면 돌파는 말리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유일한 희망이다. 골키퍼 벤 보이나의 선방쇼는 강팀을 상대로 버티는 원동력이며 수비진이 6탄 방어로 말리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뒤 라피키 사이드의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다. 코모로는 잃을 것이 없기에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이어서 말리는 톰 산트피트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중원을 보유하고도 결정력 부족으로 2연속 무승부에 그쳤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자력으로 16강행을 확정지을 수 있다. 비기면 승점 3점에 그쳐 탈락 위험이 매우 크다. 말리의 강점은 단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이브스 비수마가 이끄는 미드필더진이다. 비수마와 아마드 하이다라, 모하메드 카마라가 구성하는 중원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코모로를 가둬놓고 팰 것이다. 공격수 엘 빌랄 투레가 문전에서 침착함을 찾고 득점을 만들어내야만이 승신이 있다. 말리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코모로의 밀집 수비를 파괴하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퀄리티에서 말리가 압도적이다. 특히 중원 장악력 차이가 너무 크다. 코모로가 특유의 늪축구로 버티겠지만 비수마가 조율하고 하이다라가 침투하는 말리의 공격을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리가 이른 시간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완승까지도 기대할 만하다. 이변 없이 말리가 무난하게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말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